네, 오늘 2부는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뵙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있으십니다. 네, 목소리 힘차서 좋습니다. 힘찬 아침을 열어야지 또 이 방송 네. 듣고 계신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네. 오늘 하루 즐겁고 행복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열심히 목소리에 힘을 냈습니다. 네, 최근 근황을 저희도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아무튼 목소리 힘차서 좋습니다. 네, 외롭고 슬플수록 더 많이 웃겠습니다. 자 인터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진술 혹시 보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좀 일단 총평부터 좀 해주신다면. 일단 여러 가지 감회가 들었어요. 이제 또 한 고비가 지나가는구나. 참 이제 비상계엄 날 그리고 탄핵의 날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 최후 변론의 날까지 역사의 한 페이지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그리고 뭐 잔잔한 여러 가지 일들은 있겠지만은 큰 물줄기는 바른 방향으로 그래도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내용을 보고서는 사실은 좀 많이 아쉬웠어요. 어떤 점이? 저는 그래도 한 나라의 지도자였고 또 본인이 저질렀던 12월 3일, 12월 4일의 일은 사실 어떤 핑계로도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헌정사에 대한 엄청난 도전이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독재로 갈 수 있는 그런 일이었는데 국민 계몽 차원이고 어제 그 변호사도 국민 계몽이라는 말 자체가 반민주예요. 자신은 계몽됐다고 하던데요. 그 말이 됩니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상향식입니다. 누가 누군가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 국민들의 뜻을 모아서 상향식으로 올라가는 게 민주주의지 누가 누군가를 가르치는 엘리트주의가 반민주인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호소라고 표현을 하긴 했던데요. 국민에 대한 중요한 호소. 건 실질이겠죠. 그렇죠. 말로 가림한다고 바뀌나요? 근데 내용에 보면 저는 그래서 마지막 기대했던 것이 사회 갈등을 봉합하는 것 그리고 본인이 진지한 반성 그리고 국민들께 정말 사과하는 것 최소한 이거 세 개는 좀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사회 갈등이 심해졌지 않습니까? 그 사회 갈등이 심해진 것으로 인해서 우리 국가적 손실 또 국민들의 아픔 또 정치적 혼란이 너무나 큰 상황입니다. 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는 없었고 거의 대부분 보면 이제 뭐 야당 탓 또는 본인에 대한 변명 또 본인 지지자들에 대한 결집에 대한 이야기 또 나아가서 헌법 개정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던데 그건 본인이 하실 얘기는 아니죠. 그래요? 헌법 개정에 그러면 대통령 복귀하면 헌법을 어떻게 개정하겠다는 거예요? 본인 더 독재하는 쪽으로 개정하겠다는 건가라는 의심을 먼저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또 대통령이 왜 정치를 개혁을 합니까? 대통령이 정치를 개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 개혁은 국민이 하는 겁니다. 대통령은 행정부에서 월급 받는 공무원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예. 행정부에서 월급 받는 공무원이 무슨 정치를 개혁을 합니까? 정치 개혁은 국민이 하는 것이고 국민의 대표자들이 하는 것이고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법 개정을 통해서 바꿔가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이분이 아직도 본인이 제왕적 사고에서 못 벗어나고 있으시구나 하는 좀 참담함을 느꼈어요. 어제 그 최후 진술이 있기 전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과의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강조를 한 바 있었고 네. 어제 최후 진술 앞부분에서 국민을 향해서 감사하고 죄송하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근데 그걸 사과라고 볼 수 있을지는 좀 그 의원님 평가를 좀 듣고 싶은데. 저는 사과라고 하는 것이 네. 형식적인 사과가 있을 것이고 또 미래의 발전을 위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알고 진지한 반성을 하는 사과가 있다고 합니다. 예.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교에서 진참회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진참회. 진짜로 스스로를 참회한다는 뜻이에요. 불교에서 그런 말 하거든요. 진참회가 있어야 그 다음에 자기 수양 그 다음 나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없으면 그 다음으로 가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사과한다.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본다는 것은 다음으로 나가기 위한 시작입니다. 근데 그냥 사과한다. 가 사과는 아니죠. 내용을 봐야 되고 태도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어제 내용과 태도에서 그런 내용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말만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진짜 사과인 것처럼 꾸며가는 것도 국민을 속이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조금 전에 잠깐 언급을 해 주시긴 했는데 그 최후 진술이 있기 전에 여권 안팎에서 임기 단축 개헌 표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 있었었고
근데 어제 그 최우준 선생이 임기 단축이라는 용어는 없었습니다만 뭐 개헌 이야기를 했고 임기에 연연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우리가 벌써 몇 번 속았지 않습니까? 계엄 직후에도 네. 본인의 임기 단축을 등을 포함한 모든 것을 뭐 어디 당에 맡긴다라고 얘기했다가 네. 사실이 아니었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에서 너무 안타까운 것이 거짓말을 너무 쉽게 하고 아 그래요? 예를 들어 어제 명태균 녹취록 나왔지 않습니까?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나는 당시 공관위원장이 누군지도 모른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어제 녹취록에 보면 본인 육성으로 윤상현이 공관위원장이니까 거기다가 얘기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이렇게 거짓말을 너무나 쉽게 앞뒤 다른 말을 너무나 쉽게 저는 좀 계속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라면 국민들께 정직하셔야죠. 기본적인 믿음 자체가 사라져 버렸다. 좀 너무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래요. 이제 대한민국 정치에 불신을 만들었어요. 이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만 남아 있잖아요. 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당연하게 파면 결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자 파면 결정을 안 하려면 비상계엄이 정당했다는 전제가 있어야지 가능해요. 그렇죠. 그래야 그 다음에 정치적 논의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자 비상계엄이 정당하려면 첫째 비상계엄 사유가 있어야 되고요. 절차적으로 정당해야 그렇죠. 되고 내용도 정당해야 되고 한목적적이고 재량범주 아니어야 합니다. 이 허들을 다 넘어야 정당성을 갖출 수 있는데 첫째 사유에서 정당하지 않죠. 전시 또는 준전시라고 하는데 준전시라고 하는 것은 엄격 해석해야 합니다. 정말 전쟁과 같은 상황이어야 됩니다. 망국적 위기 상황은 해당이 안 됩니까? 이거는 엄격하게 그러니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네. 그래서 국민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최후 수단이기 때문에 아주 엄격하게 해석을 해서 정말 전쟁과 같은 상황일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 전시 상황 아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사유가 없고 절차적으로 국무회의 없었고 내용적으로 포고령에 넣을 수 없는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의 기능정지 부분이 네. 들어갔고 뭐 등등등 하나도 넘지를 못해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각 판결문을 쓴다? 제가 판사 입장이면 온갖 상상력을 다 동원해도 쓸 수 없는 판결문이거든요. 결국 만장일치로 나올 거라고 보세요. 그러면? 그럴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요.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결과가 그렇게 나온다고 가정을 하면 국민의힘은 어떻게 대응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제가 지도부가 아니라서 생각을 예. 다 할 수는 없지만 예. 원칙적으로 이런 상황이라면 국민의힘도 또 국민들께 그동안 이렇게 좀 여론을 호도하고 사회 갈등을 조장한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우리 국민의힘이 당헌 당규에 따라 보수의 가치에 따라 처음부터 제대로 하겠습니다. 정말 제대로 하겠습니다. 진짜 반성을 하고 제대로 하겠습니다. 로 나가야 될 텐데 아마 그렇게 안 나갈 것 같아요. 그보다는 도리어 지금 모여 있는 강성 지지층의 지지세를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싶은 욕구가 더 커서 도리어 윤석열 대통령을 순교자처럼 만들고 강성 지지층에게 뭐 형식적으로는 헌재 재판 결정에 따라야 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따를 수 없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사회 갈등을 유발하고 그걸 통해서 정치적 지지세를 만들고 그걸로 대선 이기든 지든 뛰고 그러다 보면 계속해서 응축된 힘이 있잖아요. 이걸로 당권을 장악해가는 형태로 가지 않겠는가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권보다는 당권? 저는 좀 그렇지 않고서는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강성 지지층에만 기대고 중도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또 합리의 목소리 옳고 그름을 구별하겠다는 목소리를 외면하면 대선은 이길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런데도 강성 지지층에만 계속해서 목을 맨다는 것은 저는 목적이 다른 데 있다고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당권이다. 왜냐하면 당권을 잡으면 공천을 받을 수 있고 공천을 받으면 계속해서 자기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데 국회의원직이라고 하는 게 그 지역에서는 왕이에요. 그렇죠. 자기 기득권이죠. 그렇죠. 근데 의원님은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외롭고 슬픈. 그건 좀 이따 여쭤볼게요. 그건 좀 이따 여쭤보고. 안 여쭤보시면 안 돼요? 여쭤봐야 되는데. 마음 아픈데. 그러면 지금 정치권 일각에서는 그 탄핵 결정이 나는 순간에 친윤도 손절할 것이다라는 전망인데 그렇게는 안 갈 거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렇게는 안 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의 지도부나 또 당의 뭐 친윤 그룹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본인의 정치적 힘과 원동력이 윤석열을 희생자로 해서 윤석열이 낸 메시지에 따라서 강성 지지
지지층을 모아서 끌고 온 데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한남동 가서 지지를 하고 그런 그렇죠. 간성 지지 집회 계속해서 나가서 본인의 존재감을 냈던 거거든요. 근데 그걸 갑자기 놔버린다. 본인의 정치적 기반이 무너진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애초부터 잘못 끼운 단추인 거예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 옳은 건 옳다. 우리가 뭘 해야 한다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당장 눈앞에 뭐가 더 정치적으로 이득된다만 따지고 가다 보니까 틀려도 간다고 가다 보니 이제는 되도록이 너무 멀리 가버린 거죠. 지금 혹시 이런 얘기 들으셨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정가에 이런 얘기가 돌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당내 최측근 인사들에게 네. 차기 대선 주자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그러겠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만약에 탄핵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 네. 이게 내란죄잖아요. 네. 형사까지 이어지면 그렇죠, 그렇죠. 형사 내란죄 내란 수괴가 될 가능성이 크고 그럼 사형 무기징역밖에 형량이 없어요. 그러면 그걸 본인은 길은 하나죠. 사면 받는 거. 그렇죠. 그럼 사면 받으려면 또 길은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 본인을 사면시켜 줄 사람, 본인을 지정한 사람, 본인을 따르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든가 또 하나는 뭐 대통령은 안 되더라도 제1야당의 대표자가 돼서 여야 협상을 하면서 계속 압박을 해서 사면하도록 압박을 하거나 그래서 뭐 경우에 따라 대통령이 안 된다면 여당이 하다가 잘못됐을 때에 야당이 협치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조건을 걸어서 빠져나오거나 이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그러니 그쪽으로 승부를 걸 수밖에 없겠죠.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면. 근데 누구래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네. 그 생각 자체가 너무나 제왕적이고요. 예. 그 생각 자체가 너무나 비겁하죠. 그리고 그 생각 자체가 국민들을 너무나 아직도 받들지 않고 있는 생각입니다. 국민들을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생각하십니까? 이제 이 지점에서 한동훈 전 대표 얘기를 안 꺼낼 수가 없는데, 네. 근데 한동훈 전 대표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지금 의원님이 그 친한계 의원들이 모인 단톡방에서 나가줄 것을 요청을 받아서 나갔다. 네, 그건 일단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수의 요청이었습니까? 어떤 거였습니까? 뭐 저는 뭐 이 말씀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뭐 친한계 쪽에서 요청이 있어서 네. 단톡방을 나간 것은 사실이고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한동훈 대표가 네. 잘 됐으면 좋겠고 예. 지지하는 입장이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로 인해서 친한계에 분란이 생기지 않았으면 뭐 제가 또 친한계에 부담이 됐다면 뭐 죄송한 일이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 또 제가 해야만 하는 일을 외면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 사유가 언론 보도에 나온 것처럼 의원님의 광주행 그게 결정적 사유였던 거 맞습니까? 그 전에는 아무런 뭐 이견이나 분란은 없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제가 광주 5.18 묘지를 참배하겠다. 그래서 처음에는 5.18 묘지 참배를 제가 2월 15일 이후에 하루라도 빨리 가야겠다. 어떻게 광주 금남로 계엄군이 시민들을 학살한 그 현장에서 계엄 찬성 시위가 나고 계엄군이 십자군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또 그 현장에 5.18 유족들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을 모욕하고 조리돌림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우리 국민의힘에서 카드 뉴스로 홍보했습니다. 저는 너무 예.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광주 시민들께 그것이 보수의 가치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다. 그것이 보수의 가치가 아니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고 또 광주 시민들을 찾아뵙고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하루라도 급하다고 생각했고요. 처음에 좀 같이 움직이실 분들을 찾고 좀 같이 혼자 가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같이 가고 싶어서 근데 좀 같이 갈 마음 내일 분을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럼 혼자라도 가겠습니다라고 했고 그걸 준비하던 차에 일단 친한계 일부 의원들께서 우려를 하셨고 그러면 순수 개인 차원으로 방문하겠습니다. 저는 가기는 가야겠습니다. 하니 이제 개인 차원으로 가는 것도 부담이 된다. 그래서 정말 순수 개인 차원으로 가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뭘 우려했다라는 거예요? 뭐 제가 사실은 뭐 친한계 내부에서 어떤 방향 의논 결정할 때 제가 들어가서 같이 의논 결정을 하는 건 아니라서 네. 상세한 건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아마 추정컨대 뭐 경선을 앞두고 친윤이었던 분들과 좀 뭔가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 그런 노력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좀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잠깐만요. 해봤습니다. 친윤 의원들하고 어떻게 관계 회복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뭐 결국에는 뭐 경쟁력이 있는 후보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에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다는 추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자세한 건 모르고요. 지금 그 얘기는 네. 혹시 그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당내 경선 구도가 네. 이른바 친윤 대 친한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안 된다.
그런 노력들을 뭐 당연히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친윤 후보가를 어떤 모색하고 있다. 뭐 그럴 수 있다는 얘기를 좀 들었고요. 이제 그래요? 그 과정에서 이제 제가 사실 계속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좀 강하게 비판 어조가 있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친윤 그룹에서는 제가 매우 불편할 겁니다. 그래서 뭐 경우에 따라 한동훈 대표님 움직이는데 지금까지는 제가 도움이 됐을지 모르나 앞으로는 또 번거로운 존재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잠깐만요. 있고. 그건 상당히 흥미로운 지점인데 네. 만약에 친한계 쪽에서 진짜로 그런 구상을 가지고 지금 접근하고 있다면 저도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래요. 근데 친윤계가 아까 조금 전에 의원님은 친윤계 쪽에서는 계속 어떤 계엄의 정당성을 강변하면서 당권을 쥐려고 할 거다라고 전망하셨잖아요. 네. 그런 친윤이 호응을 할까요? 저는 호응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근본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예. 뭐 친윤 입장에서는 어쨌든 본인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예. 본인들의 입장을 통해서 강성으로 세를 모아서 당권이라도 최소한 지킬 수 있는 쪽으로 예. 뭉칠 수밖에 없죠, 구조적으로. 예. 뭐 어떻게 보면 대선의 승리보다 당 장악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니까요. 뭐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요? 그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당연한 거 아닐까요? 누가 대통령이 되는지가 중요한 거지 대통령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 당에서 대통령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 자기를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게 윤석열 입장에서는 더 중요하죠. 그러면 친한계 지금 어떤 그런 구상과 시도는 희망이 너무 부풀어진 과도한 기대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경선을 앞두고 당연히 하는 시도라고 생각하고요. 예. 하지만 저 짧은 생각으로는 뭐 그렇게 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라는 그렇게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니까 이른바 출방 요청을 받기 전후로 네. 한동훈 전 대표와 혹시 이야기를 나눠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따로 얘기를 나눈 적은 없고요. 네. 이제 뭐 출방 직전에 전화를 한 통 하셨는데 제가 그때 통화 중이라서 받지를 못한 적은 한 번 있습니다. 혹시 그 후에 그 직전이라는 게 나가달라는 요청 받고 난 다음입니까? 예. 근데 제가 그때 전화하기가 겁나더라고요. 혹시라도 통화해서 정말 의견 충돌이 있으면 어떡해요. 제가 저는 한동훈 대표님 참 좋아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래도 광주를 무조건 가기로 결정을 했고 그래서 예. 갔다 온 다음에 말씀 올려야지 하고는. 일부러 전화를 안 하셨어요? 왜냐면 저는 한동훈 대표님 너무 좋아하거든요. 저 한동훈 대표님 참 좋아하는데 근데 여기서 좋아하는 마음을 지키고 싶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경선이 치러는 헌재 판단은 끝난 것이고 헌재는 네네. 이제 끝난 거고. 네네. 근데 경선이 어떤 환경 속에서 치러지냐면 이제 그 내란죄에 대한 형사 재판이 진행되는 환경에서 이제 경선이 치러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일정상. 네네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그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내란죄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또 어떤 정치적으로 상당히 쟁점이 될 거라고 그러니까 예상을 할 수 있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나 친한계는 어떤 입장이라고 지금 이해를 해야 되는 걸까요? 지금까지 한동훈 대표님께서 취해왔던 입장은 분명했습니다. 비상계엄 잘못됐다. 비상계엄은 내란이다. 또 탄핵해야 한다. 내란죄에 해당이 된다. 그때 2차 제 기억으로는 그때 2차 담화였나요? 있었을 때 내란죄에 대한 자백입니다라고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친윤계 의원들의 강한 반발을 샀었고요. 네. 뭐 저는 한동훈 대표님을 존경하고 따르게 된 게 이제 그런 부분이었어요. 근데 용기 만약에 있게 그런 얘기를 하셨던 경선에서도 것에. 그렇게 얘기를 하면 경선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경선 앞두고는 모르겠습니다. 또 어떻게 하실지 제가 그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저 사는 것도 잘 몰라요. 하루하루. 그럼 이건 아실 것 같아요. 아까 미뤄뒀던 지역구 얘기 좀 네. 잠깐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울산 남구갑이잖아요. 네. 울산 남구갑 소속 시구의원 전원 그리고 핵심 당직자들이 지금 울산시당 위원장 지금 사퇴하셨죠. 네. 그리고 나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당협위원장직도 사퇴하고 탈당해라. 기자회견을 또 그래 하셨더라고요.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다는데 그래서 아까 외롭다라는 표현을 쓰신 겁니까? 좀 저는 우리 울산 남구갑 저희 지역구에 네. 저희 유권자들께서는 정말 현명하시고 용기 있으시고 또 바르다고 생각하고 믿고 있고 사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부끄럽게도 예. 제 역량이 부족하고 인품이 부족하여 저희 지역구에 있는 이제 그 시구 의원님들과 또 일부 강성 지지자분들과 또 뭐 당협을 구성하고 있던 분들께서는 뭐 저와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말씀하시고 계시고 제게 이제 시당위원장에 이어 당협위원장
아마 그 다음엔 탈당, 그 다음엔 아마 국회의원 사퇴까지도 요구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요. 뭐 이유는 제가 당론에 따르지 않고 탄핵에 찬성했다라는 것이 이유입니다. 뭐 제가 또 초선이다 보니까 사실 제가 공천했던 분들은 아니세요. 뭐 예전에 공천하셨던 분, 그 저는 이제 정치 시작한 지 이제 8개월, 9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옳은 길을 갔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국회의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의 본질적인 의무는 국가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양심에 따라 오직 국민들께 봉사하는 게 국회의원의 헌법에 규정된 네. 최우선 의무입니다. 국회의원이 나라 일을 보는 곳이잖아요. 당연히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 해야죠. 그래서 저는 그런 제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혹시 네. 이 이유 말고 네. 지역 현안 챙기는 데 좀 혹시 소홀하셨습니까? 소홀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자랑하자면요. 네. 저가 되기 전에는 우리 남구갑이 특별교부세를 늘 부산에서 제일 적게 받는 쪽이었거든요. 제가 하고 나서 특별교부세 6개 지역구 중에 제일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공약사항 거의 다 했어요. 그래서 저희 동해에 뭐 뉴빌리지 사업 선정도 했고 이번에 뭐 융합복합단지 선정도 받아냈고 그리고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거 뭐 3호동의 고도 제한 완화도 해냈고 지금 약속했던 것 문수로 우회도로 만드는 것 외에는 다 했어요. 그래요? 그럼 역시 정책 이유가 일은 많이 했어요. 저 뭐 법안도 얼마나 많이 만들었고 통과도 많이 시켰는데요.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벌써 그렇게 됐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밑에서부터 어떤 이런 그 사퇴 내지 탈당 요구가 계속 들어오는데 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죠. 저는 저에 대한 사퇴 요구는 근거 없고 부당하고 또 남구의 대다수 유권자의 의사에 맞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당위원장은 뭐 제가 그 운영위원회에 뭐 추대를 못 받았으니까 내려오는 것이 맞지만은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남구 갑의 유권자들 마음 그리고 국민들의 마음에 따라서 제가 결정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하고요. 뭐 일부 의원들이 자기 욕심, 자기 이익 때문에 사실을 호도해서 인신공격한다고 해서 휘둘려 버리면은 그것은 좀 국민께 봉사하지 못하는 부분이니까 저 중심 잡고 잘 웃으면서 버텨내겠습니다. 그럼 단답형으로 다음 총선에서도 이곳에서 또 그러니까 국민의힘 그 소속으로 당선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저는 오늘 하루만 삽니다. 오늘 하루 비겁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 예, 저는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비겁하지 않게 바른 길로 최선 다하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유권자가 알아줄 거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유권자 이제 국민들께서 알아주실 거라 믿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인터뷰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상우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